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참 초반에 정말 아쉬움이 있었죠. 네. 3천, 야, 코스피가 3천을 가는 거야 싶었는데 요만큼 남겨두고서 약간 내려와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오늘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네. 건가 뭐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죠. 장 초반에 지금 창호 앵커 얘기해 준 것처럼 뭔가 3천 가는 디데이인가 보다 그렇죠. 싶었는데 뭔가 또 오후장 되니까 코스닥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쭉날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은 요 며칠 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숨죽이고 있었던 반도체가 강력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그동안에 잘 갔던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 이 상승부를 좀 따라가자니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는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도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판단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관심 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아리송해지고 맞아요. 미지수가 되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랭킹쇼 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는데요. 0232-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예.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필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여러분들의 이 특이사항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가볼까요? 버들강아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빈님, 버들님 반갑습니다. 지아님 여기서 얼굴이 보이시나요? 서로 인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금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아직 출산율이 저조해요. 저희 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보고 계실 분들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네. 우리 서로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친목이 점점 더 돈독해지면서 그렇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후리지아님 오늘 3천 가면 창호에 거기 공약이 있는데 아쉽네요. 와,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공약 얘기 막 예. 하면서 3천 코스피 3천 가면 어떻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빨리 근처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 3천이었어요? 5천 아니었어요? 5천대였나요? 그래요. 근데 예. 그때 그 얘기했을 때가 2,700대였죠. 그쵸. 그렇죠. 와, 이렇게 한 달 안 됐어요. 숫자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른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좀 과열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네. 사실 또 한켠에서는 무슨 과열? 내 종목은 아직까지 찬바람이 싱싱 부는데 그럼요.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테고. 아니 우리 증시 한 2년 동안 얻어맞은 거 생각하면은 맞아요. 지금 과열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아니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죠. 슈팅스타님 오셨어요. 네. 나른하고 후텁지근한 오후 하셨는데 오늘 맞습니다. 이 비 오기 전후로 해서 날씨가 좀 많이 이 습하면서 더우면 맞아요. 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뜨거운 어려워요. 건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이상하게 네.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리님이 아니군요. 두부리님. 두부리? 그래요. 두부리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뾰로롱삥님. 굉장히 귀여운 이름을 갖고 계시는 거죠. 뾰로롱. 그리고 저는 네. 눈길이 많이 갔던 게 축풍령님이 확 들어왔습니다. 축풍령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강원도 이 대관령 근처 인근 어디 즈음에 있지 않을까요? 그쪽은 아니고 약간 위쪽입니다. 예. 제가 왜 이게 눈에 확 들어왔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명절 때는 항상 예. 큰 집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경상도 쪽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오고 가다가 보면 항상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축풍령 축풍령이에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참 익숙한 지역인데 예. 닉네임으로 축풍령이 지역이 딱 이름이 나오니까 반갑게 느껴지네요. 호리지아님 3천인데 상정의컨이 왜 그러실까 하셨는데 그렇죠? 맞죠? 예. 네. 자, 그리고 아카시아 향기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앵커님 반갑습니다. 예. 상정 앵커가 여기 반갑게 좀 인사 좀 해달라 하니까 확실히 인사가 좀 많이 올라오네요. 좋아요. 네. 이런 분위기 타서 오후장에 한 번 더 지수도 끌어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랭킹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잡았죠? 키워드 한번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우리 증시의 이야기인가요? 사람도 그렇고 네. 증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경쟁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 대한민국은 몇 등일까? 여기에서 시작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G7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은 G7의 명성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껴서 G9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뭐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에 경제 상황 정말 어려워진 영국도 있고 프랑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G7, 과연 그 G7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군사력을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일부인 거고 이 국가 경쟁력은 전부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거죠. 사회 경제적 모든 맞습니다. 것들을. 항목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런 예.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 스위스의 한 연구기관에서 매긴 그런 자료를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탑5 후보군 하나씩 알려주세요. 예. 자, 일단 눈에 띄는 건 유럽에서 보이는데요. 스위스와 덴마크 바로 지금 눈에 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도 있네요. 홍콩과 싱가포르.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는 작지만 강한 국가 바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다시 중국으로 귀속이 돼 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에서는 각각으로 또 분류를 했다라는 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이런 평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매긴 거면 스위스가 1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 유리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여기서 확정적인 게 우리가 5등 안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상위 5개 국가인가요? 그렇습니다. 1, 2, 3, 4, 5위예요. 우와, 아니 여기 미국이 없어요? 중국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거 진짜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그래서 국제 무역도 있고요. 국제 투자, 물가, 뭐 민간 서비스, 수출, 고용, 국내 경제,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합산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약간 그 무형의 가치 같은 것들도 많이 포함된 모양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 여러분이 평상시 알던 국가의 순위 이런 것들과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랭킹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 게시판에서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요? 자, 함께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우리 그 세계 국가 어떤 각종 순위들을 항상 자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순위가 하나 있어요.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라고 스위스에서 막 뭐 만든 게 있대요. 이게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와, 저는 봤을 때 이거 감이 오질 않습니다. 혹시 1위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스위스에서 조사를 했으면요. 자기들 국가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덴마크. 덴마크 같아요. 1위 같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저는 스위스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스위스 옆에 덴마크를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한 분은 주최 측에 뭔가 입김이 있을 것이다 스위스. 한 분은 주최 측이 너무 티나게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살짝. 이웃나라. 이렇게 살짝 덴마크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의견들도 보면서 종목들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슈팅스타님, 스위스는 물장사나 이게 무슨 얘기죠? 위에 뭐 맥락이 있었나요? 자, 그리고 고고싱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늘이 그 재작년 에코프로 고점 찍은 날 느낌이 이리저리 시장이 나기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고고싱님께서요. 이 얘기라면은 지금까지 강했던 주도주들이 오늘 꺾이는 날이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약간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듯한 이 살짝 오싹한 이 느낌은 어떡하죠? 그래요. 이거 갑자기 괜히 열어본 것 같은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헉 했을 만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뭐 봐야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재필 전문가를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필명이 눈에 띄니까 채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뾰로롱삥님께서 올려주신 상하프론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3만 원에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만 1,000원대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이 20% 이렇게 됐습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상하프론테크 현재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한 10% 초반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 원금 회복하고 탈출할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상하프론테크는 탈출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탈출이 가능할 것 같은 이유는 아주 잡주는 아니죠. 그래도 이 수소차, 연료전지, 그 스택에 들어간 분리막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전해질막으로 이용하는, 소재를 이 상하프론테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하프론테크가 움직이는 거는 수소 관련되는 그런 재료들이 나와야 좀 움직여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죠. 며칠 전에 한 5월 초 중순 정도 그때 한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단기로 그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얘기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 부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풍력, 태양광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겠다, 20조 들여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난 3년간을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어든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중에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처음에 계획 세웠던 부분들, 2030년까지 계획 세웠던 부분들 그 계획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널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많이 불 때는 전기 생산 굉장히 많이 되고, 또 태양광이 쨍쨍 내려비칠 때는 그때는 또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이걸 그냥 송전을 하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한 거고요. ESS 말고 따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남아도는 전기, 그걸 버리지 말고 그걸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재생에너지 쪽 투자 얘기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친환경 섹터들 보조금 주는 거, 그걸 기간을 당길 수 있다, 마감 기간을,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단 신재생에너지 쪽도 오늘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많은 쪽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다 보면, 이게 또 수소 관련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21,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곧 금방 얘기들이 나올 부분들은 아니에요. 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바닥 한번 찍고 올라왔다가 한번 접어줬다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42평선이 여기 걸려있죠. 242평선이 걸려있고, 그 242평선이 걸려있는 자리는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자, 여기 딱 거기죠. 그래서 19,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가 일단은 저항선이 될 거예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매물 소화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240선 돌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쭉 치고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한참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요,
우리 시청자님 21,000원 정도에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가격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조금 3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수하신 게. 뭐 그렇게도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가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좀 기다리시다 보면요. 그 정도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원금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예. 그동안 좀 기다리신 만큼 조금 여유 있게 이 종목을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유튜브 보니까 1,300명 좀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진단신 좀 많습니다. 이상봉님 SK 23,000원에 10%, 김수진님은 가온칩스, 남한좋은 서포터님은 넥스트칩 들어간 종목들 많이 있네요. 네. 리노급도 그렇고 역시 반도체 관련된 문의가 오늘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박이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 팬입니다 하시면서 네. 와, 또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월요일에 히든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 많이 보고 계시다고. 네. 이런 사연을 올리면 아무래도 이 종목 진단 채택을 할 때 한 번 더 눈길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팁입니다. 거기다가 인사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자스민님 그리고 김수식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오늘 투매? 어떤 투매를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상봉님도 오셨고. 오늘 그리고, 지주사 쪽이 좀 흔들리는 종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도 와주셨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슈팅스타님, 슈팅일보 나왔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쫙 한번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요. 신재생이 정말 폭풍 질주를 하다가 오늘 좀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빈님이 하나 시스템 신청해 주셨는데 저는 네. 하나 시스템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려나 보다 했는데 왜요? 용기를 너무 내셔가지고 아마 고점이에요?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빠르게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랭킹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네. 아마 평소에 주식 투자하면서 뉴스에 자주 언급되거나 그런 국가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또 이들 국가가 1위부터 5위까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니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촌만영님께서 오늘 장이 고점인가요? 그런 판단은 지금은 섣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루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내일쯤 되면은 그때 잠깐 쉴 때 살 거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이 기회였는데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종목마다 얼마나 빨리 급등락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신중한 판단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태양과 바람님의 종목입니다. 산일전기 만나보죠. 자, 산일전기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69,400원입니다. 15% 비중이신데요. 매수 시기를 정확히 남겨주셨네요. 2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잘 가는 것 같다. 다시 좀 하락 중인데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산일전기 좀 고생하다가 요즘에 쭉 올라왔었죠. 그런데 오늘 솟구치나 싶다가 다시 또 음봉을 좀 길게 달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산일전기뿐만이 아니죠.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산일전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쭉 기다려보면 좋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좀 많은 종목이었었죠. 뭐 상장되자마자 그 미국의 전력망 관련되는 그런 이슈들도 좀 많이 터져 나왔었고, 또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보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28,000원까지 맞았다가 83,000원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쪽에서도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은 2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요거는, 차트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여기 1월 15일 날 83,500원 고점을 찍으면서 뭐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그리고 한참 옆으로 기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이상에서는 팔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고점
찍으러 갔다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자리가 저항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갖고 매매라는 관점이라면요. 지금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끊어주는 게 맞는데, 뭐, 15% 정도 되시니까 비중도 많으셔갖고, 뭐,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력망들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이 실행이 되게 되면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타워 세우고 또 뭐 태양광 패널 막 깔고 이런 부분들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본다라면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쌍봉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아주 긴 관점으로 그냥 들고 가신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뭐 다시 하락 중인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 보면 조금 불안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자리는 맞습니다. 끊어주는 자리는 맞는데 좀 만약에 아주 길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뭐 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자, 하지만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가 하락 가능성 여기다가 무게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고 밑에서 뭐 다시 보더라도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거 매도 못해서 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본 종목도 좀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한번 끊었다가 이산일전기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채팅창 보면요. 우리 슈팅스타님 정말 열일해주고 계십니다. 와, 이 시장의 지금 각종 특징주들을 네. 다 정리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보석 같은 슈팅일보님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어깨가 갑자기 좀 무거워지고 뭔가 좀 말이 느려지나 했더니 왜죠? 시장이 지금 꽤나 많이 밀립니다.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약보합권인데 코스닥이 지금 770선까지 뒷걸음질 쳤거든요. 그쵸. 0.8% 하락에 좀 전에 한시 구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속보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17일에 폐쇄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17일이면 거의 뭐 지금 시간 안팎으로 된 것 같고 앞서서도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 비필수 인력 철수하면서 그때가 어찌 보면 시그널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장 조금 먹구름이 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변수들을 아예 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만 계속 잘 가기는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확연히 좀 달라진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이럴 때를 또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신 종목군 가운데서 세 번째로는 파란지붕님.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시면서 동국제약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18,400원입니다. 비중 20% 신청을 해주셨는데 동국제약도 현재 주가 좀 볼까요? 오늘 좀 내려갑니다. 네, 동국제약은 16,800원으로 역시나 우리 시청자님도 조금 손실,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동국제약 오랜만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여기 저한테 보내주시긴 18,400원으로 적어주셨는데 16,400원이신가요?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요. 일단 만약에 1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번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너무 쫓아가신 겁니다. 너무 쫓아가신 거고, 자, 일단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실적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좀 들고 갈 수가 있죠. 그냥 좀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예전에는 실적 안 나오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도 꽤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요즘은 싫더라고요. 그게 좀 안정성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안정성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이런 성향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만약에 18,400원에 쫓아가셨다라면 너무 쫓아가신 거고, 16,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쵸? 이쯤 어디나, 뭐,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242평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매수 타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꼭 전고점이나 이런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들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8,500원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은 자리잖아요. 이쪽에서 저항을 받은 자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또 음선을 한 4개 정도 연속으로 그리면서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니까요. 단기 하락을 많이 한 상태니까. 그리고 또 아래는 242평선이 또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18,000원 근처 정도에는 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동국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자, 실적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제약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고려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실적 부분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잖아요. 자, 매출액 6,600억이었는데 22년도에, 23년도에 7,300억, 작년에 8,100억, 올해는 9,000억을 좀 넘길 것 같아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이때는 한번 줄었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에 800억 정도고, 올해는 뭐 900억 좀 넘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에 263억 정도, 25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죠. 작년에 210억 정도가 흑자였습니다. 자,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어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7,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수준이고 실적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리면 그냥 좀 들고 있으면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저항선은 이 자리가 맞아요. 18,000원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돌파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또는 어떤 모멘텀들 계기가 생긴다라면 돌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여기 18,000원대가 저항선이 될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좀 긴 단계로 보신다라면 보유하시고요. 근데 뭐 조금 짧은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18,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골라주시죠. 네. 단기적인 관점이시라면은 18,000원 정도 원금 수준에 오시면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시간 여유가 좀 있고 손실 보는 건 정말 싫다 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채팅창만 봐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네요. 절대근육님께서는 망했다 하면서 지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장 분위기가 좀 급냉 모드다 하면서 우려감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와 함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의 랭킹 주제 이거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5위는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5위였군요. 네. 그래요. 중동에서 지금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5위 아랍에미리트고, 4개가 남아 있는데요. 유럽 2개, 그리고 아시아 국가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이 오일머니를 활용을 해서 상당히 좀 대규모의 투자와 그리고 뭔가 이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바꾸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또 경쟁률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또 어떤 키워드들이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3,000피를 넘보던 지수가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다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유럽 원전 질출 가능성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64,300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9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 전환하면서 56,000원 선에서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바다 위 정유 공장이라고 불리는 FPSO 사업 확장 소식에 역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93,800원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9만 원 선을 밑돌면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기술 역시나 원전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코와 미국 등 연이은 신규 수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다소 밀려나면서 소폭의 오름세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AMD의 신형 AI 칩에 대한 호평과 함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면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HBM3 브로드컴 시제품 통과 보도까지 나오면서 59,8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PI가 올라왔는데요.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오후에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흥하해운 랭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까지 완화되면서 물류 대체주로 주목받던 국내 해운주가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해운주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현재도 17%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7위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랭크됐습니다. 가상자산 갤럭시아의 국내 원화마켓 상장 소식에 집중을 받았고요. 8위에는 하나시스템 랭크됐습니다. 중동 휴전 신호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은 오늘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9위에는 흥구석유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석유주도 조정 흐름을 보입니다. 10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됐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조정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1위에는 LGCNS 랭크됐는데요. 한국은행의 CBDC 기대감 속에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고 7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향 HBM4 공급과 함께 모건 스탠리의 실적 추정치 대폭 상향 소식이 나오면서 26만 원까지 터치를 해냈는데요.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25만 원 선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위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올랐는데요. 재건주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설기계 디벨론 굴착기 호조스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강세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현재는 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15위에는 아난티 랭크됐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과거 금강산 리조트와 골프장 이력이 부각되며 아난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6위에는 유리기판 관련주 피롭틱스 올라왔고요. 17위에도 SKC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알체라가 올라왔는데요. 인공지능 영상인식 분야에서 토탈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석이 탄생한 뒤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오후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위에 한국석유도 랭크되어 있고 20위에는 재룡전기, K변압기의 미국 수출 호조 소식에 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현재는 다소 밀려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세우면서 정부 공약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브젠과 핀텔, 알체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책 모멘텀이 상법 개정안에서 점차 인공지능 투자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세는 지속될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의 이 강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AI 소프트웨어 단기간에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형태로 가는데요. AI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AI라고 뭐 다 같이 그냥 AI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곤란한 게요.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벌써 연구한 지가 5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AI라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딥러닝이라는 거 이런 게 나오면서 알파고가 등장을 했죠. 자, 알파고도 AI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이세돌 구단한테 이기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또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생성형 AI가 나오죠. 챗GPT 같은 거. 자, 여기서 처음에 한번 이게 나왔을 때, AI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관심을 끌었고, 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그것도 몇 년 정도 됐잖아요. 굉장히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시대냐면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요. AI 에이전트 시대로 뭐 작년 정도부터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뭐냐 하면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AI 포탈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I가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AI가 많이 있잖아요. 바둑 잘 두는 AI, 그다음에 또 법률 잘하는 AI, 의료 잘하는 AI, 뭐 잘하는 거, 영상 잘 만드는 거, 뭐 잘하는 거 이런 애들 쭉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AI가 사용자가 뭐 어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얘가 잘하던데? 야, 너 대답해봐. 그러고 갖고 오고, 또, 다른 부분들 또 갖고 오고, 이러면서 얘가 검색을 다 하고, 어떤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해주는 그런 게 에이전틱 A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에이전틱 AI가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또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우리 뭐 피지컬 AI 이런 얘기 하죠. 로봇을 보고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챗GPT가 로봇의 머릿속에 들어가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알파고가 들어가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에이전트 AI가 로봇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거 그게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 AI가 또 발전되면서 나중에 이게 결합이 됐을 때 그게 피지컬 AI인데 그냥 뭐 AI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고 해야 돼요. AI 같은 AI라도 이 에이전틱 AI에 가까운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이 그런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를 야인시대에서 15,000원에 추천해드렸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이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하는데 5월 달에 했었죠. 거기 5월 26일인가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구버라는 AI 에이전스가 있어요. 구버라는. 자, 요거는 솔트룩스의 미국 자회사인데요. 이 솔트룩스에서 만든 루시아라는 생성형 AI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건데 요 구버 같은 AI가 에이전틱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 서비스 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좀 잠식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나무를 심고 키우는데 뭐 10,000원이 들어갔다라면요. 이게 지금은 1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22,000원, 23,000원 이때 매수한 거 5만 원 넘었을 때 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구버라는 서비스가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때는 팔아야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는 거고요. 저 원금 회수하고 일단은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우리 소라라는 AI 있잖아요.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는 젠웨이브라는 다이캐스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지분 90%, 92%인가 들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영상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본 결과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게 에이전틱 AI하고 관련 있는 쪽을 노리셔야 돼요. 자, 관련 없는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또 저런 거 AX, 그러니까 AI 전환을 A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쪽들 시장도 기업들이 AI를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커져갈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LG CNS 같은 종목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야인 시대에서 53,000원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뭐 지금 단기간에 이런 것들 많이 좀 올라와서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차분하게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AI 소프트웨어라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목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AI 에이전트 관련되는 쪽들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 시간에 상당히 또 딥하게 들어갔다 왔어요. 저희가 네.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로봇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또 이재필 전문가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사실 좋은 쪽의 종목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은데 네. 시장 분위기가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채팅창에는 온통 이 걱정거리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에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네. 오프닝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순식간에 싹 얼어붙으면서 안 좋은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낙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기분도 왔다 갔다 그렇네요. 내려가는 것도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네. 반응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것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슈팅일보님께서 예. 여러 가지 속보를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게다가 네. 우리 증시 이렇게 밀려서 글로벌 이슈, 대외 변수 때문인가 하면은 미국의 선물 쪽에서라든지 상품 시장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선물하고요 상품 시장 괜찮습니다. 지금 뭐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이주 대박이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마침 잘 됐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월요일 히든 종목 추천 통해 수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죠. 네. 이스트 소프트. 안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스트 소프트는 매수 가격이 21,900원이고요. 9%입니다. 지금 딱 매수가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AI 다 날아가는데 이 종목만 못 가고 제자리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독 잘 갔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자,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 답답하시대요. 어떻습니까? 네, 이 이스트 소프트는 예전에 뭐 AI 휴먼 뭐 그런 것들 만들면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리듯이 뭐 이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좀 나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뭐 매출액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알약 있죠. 그거 만든 회사가 이스트 소프트죠. 자, 근데 삼성 웰스토리하고 예전에 AI 기술 적용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라고요? AI에서 생성형 AI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AI 에이전트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AI 에이전트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뭐 다른 거 챗GPT를 갖다가 구현을 시켜도 됩니다. 그 만들 수는 있는데 자기 게 있어야 되겠죠. 저 생성형 AI가. 그래서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이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올랐었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어제 그러네요. 요즘 차트 일봉만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프리마켓에서 이거 거래도 얼마 안 되면서 상한가에 시작해서 하한가 맞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서. 자, 어제 이 캔들은 의미가 없겠네요. 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AI 쪽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고 AI 소프트웨어 쪽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메인 종목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차라리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AI라고 나 같은 AI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잡고 다른 AI 다 가는데 이거는 왜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조금 깊숙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일단은 보유를 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 여러분들 계속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시장 오후에 좀 싸늘해지니까 이에 대한 분석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또 써주고 계세요. 저평가님께서는 5일선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지금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2차전지 얘기까지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벌써 좀 이렇게 됐군요. 오늘 전반부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해봤는데 시간 쭉쭉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약간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주대방해님 진단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쫙 쏠려 있다 보니까 랭킹은 약간 좀 뒷전이 돼버렸어요. 이 주제 이거 화제 전환을 하기에도 뭔가 이거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거나 미국 주변 국가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살짝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게 국가 경쟁력 밝게 활달하게 뭔가 얘기가 안 나오죠 자꾸. 봐야 되기는 하는데 뭔가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밀린 숙제 해야죠. 숙제라면 해야죠. 저희 랭킹 이번엔 4위 공개할 시간이죠. 자, 4위는 어느 나라죠? 네. 자, 4위는 바로 덴마크가 4위였습니다. 좀 전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스위스의 이웃국가 덴마크가 1등일 것 같다 해주셨잖아요. 이 스위스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 했군요.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덴마크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남은 국가는 스위스가 있고요. 홍콩이 있고 싱가포르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다 스위스가 1위면 어떡하지 싶은데. 자, 어쨌든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3위도 한번 추측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볼까요? 자, 이번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계속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종목들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자, 약간 좀 뜸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뾰로롱 삥님께서 오늘 랭킹 어렵다요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김영일 전문가께 한번 내볼게요. 지금 국가 경쟁력 관련된 랭킹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위, 5위는 공개가 됐고요. 1, 2, 3위를 맞춰주면 되는데 보기에 스위스,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세 국가와 혹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 곳 어떤 곳이 1위일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가 또 물가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또 이제 잘 번다라는 소리니까 스위스가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물가에 착안해서 역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항상 그냥 말씀하시기보다는 뭔가 근거를 하나씩 대면서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 스위스. 일단 김영일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의견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신데 최근 네. 들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대형주들이 하루에 10% 가깝게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고식님이 이런 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죠 라고 네. 하시면서 최근 올라서 좋아서 우리가 약간 안 본눈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또 예. 투자는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예.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오셨고요. 밥 먹고 오니까 시장이 어떻게 이러냐 하면서 한마디 남겨주고 계시고요. 예원신당님, 날씨가 진짜 여름이네요. 예. 얼음 동동 띄운 수박 먹고픈 날씨요. 주식도 추풍령 고객길에서 쉴 때 그렇습니다. 뭐 무한정 오르는 장이 그거 비정상인 거죠. 적절히 쉴 때는 좀 쉬면서 가야 더 강한 에너지를 응집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종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함께 공통적으로 보내주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해운 대표주죠. 네. HMM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화로 뒷번호 5271번님께서도 남겨주셨고 장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HMM 24,150원에 15% 전화 주신 분은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장사님께서는 21,900원에 이분은 비중이 30%입니다. 자, HMM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꾸준히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은 다소 좀 불안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MM입니다. 이 해운주의 요즘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흔들림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 지금 이에서 해운주들이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반사수혜를 받고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긴장감이 얼마나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오늘 먼저 떠올랐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불타는 선박이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 국가 내 군사적 충돌 때문에 선박이 침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제 또 속보로 뜬 거는 이제 또 이 두 유저선 간의 충돌 때문에 선박이 불타고 있던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긴장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이슈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이 해프닝으로 좀 지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란이 지금 조금은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죠. 지금 계속해서 이 공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또 이란 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은 이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치려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중동 지역을 잇는 이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이 딱 한 개 노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흥하해운이나 혹은 이제 뭐 대한해운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HMM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제 아마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으니까 HMM에 대해서 어제 급등이 나올 때 고가 부근에 이제 따라 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고 오늘 물량을 받아주는 건 오히려 흥하해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딱 짧게 단타 포지션으로 잡고서 차익 실현을 노리고 진입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고가 부근에 진입을 했고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2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2,500원 이탈 시 정리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부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와 오늘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온다가 먼저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흥하해운이 그래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뭐 트럼프가 뭐 테헤란에서 벗어나라 뭐 대피 명령 권고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대피하라. 라고 또 이제 권고령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HMM도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구간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 일단은 매수가 부근의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5,000원 중반대를 2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러한 이제 테마를 타는 종목군들은 뭔가 그냥 계속해서 쭉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 때 확실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하자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22,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지지라인 잡아드렸고 그리고 1차로는 원금 회복, 2차로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사안이니만큼 회원주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박예절님께서도 HMM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와 지금 참 그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요청이 좀 뜸해졌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프레젠트 형님께서 아주 뭐 자세하게 지금 뭐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이 BM 한마디 해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준호님께서도 조정인지 급락인지 오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계절님은 잘 나가다가 폭삭하셨는데 또 금세 일어날 수 있는 조정인지 아닌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전 고점 지금 잔고 차이가 크다요. 그리고 버터와플리께서는 또 2차 전제 걱정기죠. 이게 가긴 갈까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또 지금 또 계속 또 가파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1시 반에 저점이 나왔는데 766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77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이대로 약보합 수준에서 마치게 될지 아니면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 남아있는 시간의 흐름이 궁금해집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봉님께서 올려주신 로보로보 살펴볼게요. 로보주. 네, 이 종목을 5,7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 5,610원만 하더라도 최근에 사신 거거든요. 예. 근데 5,700원이면 사신 지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7,000원대 후반이니까 한 20%가량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과연 로보로보 이 종목 장기로 가져간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장기 전략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가는 쪽이 조금 더 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전에 잠깐 로봇주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뭐 로보스타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여러 로봇주들이 약간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뭐 원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이제 많이 돌았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또 이제 슬슬 돌 때가 됐죠.
최근에 또 더군다나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는 쪽이었죠. 아무래도 로보로보가 이제 또 교육용 콘텐츠를 또 이제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같이 받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라인도 좀 잘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 조금 더 들고 가 볼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현재 로봇주 중에서는 약간의 이제 테마 성격을 띠고 굉장히 이제 또 단기적인 움직임이 주로 나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약 이제 1년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정 이후에 3,500원 구간에서 5,500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바닥 잡고서 시장에서 로봇주가 이야기가 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5,000원 구간에 도달을 하면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려버리죠. 이 윗꼬리 구간의 매물 구간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이 엄청나게 두텁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로보로보가 올라가려면 지금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싹 다 소화를 해줘야 6,000원, 7,000원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이 5,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만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보로보가 이 앞선 구간을 완전하게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일단 첫 번째로 로봇주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로보로보가 대장 적어도 2등 정도로는 움직여줘야 이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이려면 적어도 방산이나 조선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와 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구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이 상법 개정 그리고 코스피 5,000 등등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목적성에 맞추어서 확실하게 수치가 있는 종목들의 주도 업종으로 활약을 해주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가 준 겁니다. 그러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주도 업종으로서 활약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테마성의 움직임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로보로보를 장기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봤을 때 저라면은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마 같은 그림을 유지를 할 것 같거든요. 매물 구간이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들고 갈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갈 때 단기로 접근을 해서 급등 나왔을 때 매도, 조정 나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로봇주 다시 움직이고 로보로보 다시 수급 들어가네. 그러면은 단기로 또 접근했다가 급등 나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장기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보로보는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한 차례 이제 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로봇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약간의 반응이 나타났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수급을 어느 정도는 또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로봇주 한 차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로보로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원 중반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상승이 나오는데 소화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시장이 주도주로 활약을 하고 로보로보가 뭐 대장 2등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5,000원 중반대 매물 구간 돌파해 주는지 볼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6,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전과 같은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더 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리하고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또 로보로보가 뭔가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로보로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드렸던 방식대로 5,000원 중반대 매물대를 분기점으로 두고 상승 시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였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에서도 참 그동안 움직임이 둔했던 종목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상담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올라오고요. 그리고 종목, 후리지아님께서 인벤티지랩이 VI 발동했다고 이렇게 종목군들 중에서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오후여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사이에 코스피가요, 지금 0.15% 이럴 수가 있나요? 저희 한시 구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러면 다시 또 코스피 상승 전환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코스닥도 좀 전에 저희가 1%까지 밀려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0.49% 약보합권으로 다시금 돌려왔습니다. 오늘 뭔가요? 속도가 좀 빠른데요, 이게. 그러니까요. 한시 구간만 하더라도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자리 돌아오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대로 만약에 또 빨간불 또 들어온다면 그러면 아직 안 껐겠네. 네. 갑자기 또 안도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쪼록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는요, 오늘 넷캐쇼 주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위가 아랍에미리트, 4위가 덴마크였고요. 아시아의 국가 도시가 2개, 그리고 스위스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위는 어딜까요?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홍콩입니다. 스위스가 또 이래요, 진짜로? 네, 중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은 금융이라든지 여러모로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인식하고 하죠. 평가를 한 거고요. 참고로 중국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와 싱가포르 이렇게 대결이 되는데 스위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과연 1위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후장에 저희 증시 분위기도 지금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들 분위기도 제법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나와 있을지 지금부터 정수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한국석유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고점 21,250원을 경신했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2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9위에 일신바이오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물실험 대체 삼성 오가노이드를 런칭하면서 임상시험 수탁 사업 본격 진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신바이오의 초저온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는 2,1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20%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10위에는 랩지노믹스도 올라왔습니다. 여름철 국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사업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5위에는 카카오페이 랭크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문턱이 나눠지면서 코인 유통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대표 수혜주로 랠리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7.5%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 STX 그린 로직스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해운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조기 종료하고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각 17일부터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에게 자택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TX 그린 로직스도 11,23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위에도 비보존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장 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알약형 장 정결제인 비보락사정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는데요. 상용화 기대감 속에서 7,890원을 경신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증시가 좋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이끌어줬던 조방원이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주들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포모가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 전환한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좋을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걸까요? 대응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라고 언제까지나 무한정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조방원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벌였는데 오늘 좀 흔들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거 고점 나고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슬슬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조방원의 이 대응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조방원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는 말씀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업앤다운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대로템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조금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도 업종이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우리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60일선 구간이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많이 모아가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말씀을 좀 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이 잘 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때 당시에 이제 15,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서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저번 주에 물량을 받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또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하나오션을 또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싸게 샀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 물론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추세를 깨진다라고 했을 때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많이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못 샀고 지금 계속해서 잘 가니까 늦게라도 따라 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또 이제 추세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조금 눌리는 구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잖아요. 특히 유리기판이 굉장히 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SKC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SKC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고 물량도 잘 들어가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좋다?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종목으로 순환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또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금 옮겼다가 여기에서 수익을 또 충분히 챙기고 그러다가 또 조방원 쪽에서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또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눌린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후발주자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이제 SKC처럼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종목들을 한번 또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원전 이 정말 대표적인 올해 주도주의 대응 전략 알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상승 전환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밌네요. 예. 정말 아침에 3천 근처 가서 기대감 막 갖게 만들다가 지금 빨간불이에요? 확 내려갔다가 예. 빨간불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오. 이게 뭐죠? 그러니까요.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훅 내려가더니 지금 갑자기 또 파란불 금방 바뀔걸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는 방향인 건지. 1시, 2시 이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춤을 추는 우리 증시 보고만 있어도 지금 뭐 원이 벙벙해지면서 다들 어떤 쪽으로 가겠다 예측하는 걸 좀 포기하신 그런 이 게시판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투자자 분들도 지금 딱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종목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요. 새로 뭔가를 지금 나서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아지는 시기인데 아마 이 전문가 분들도 머리를 바짝 좀 돌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떤 전략을 또 펼쳐야 되는 건지 네. 쉽지 않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러브스님 네. 오셨어요.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네. 뵙네요. 예. 그래서 왕관 어디서 나셨냐고. 왕관은 자주 오시면 생깁니다. 네. 예. 많이 채팅창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 왕관의 순위도 점점 높아지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리 진단 신청을 해주신 분 게시판이 좀 뜸해지니까 전화를 주시네요. 네. 4647번님께서요. 현대차, 네. 현대차 이제나 움직이나 저제나 움직이나 현대차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신 가격 볼게요. 22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이 8%로 높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역시나 우리 시청자님도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 비중이 높지 않아서 뭐 여러모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 오늘 현재가는 20만 6,250원이죠.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어제 밑꼬리 그렸었던 거는 일단 대체거래소에서 약간 물량 나온 것 때문에 차트가 좀 이렇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제 의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찌됐든 이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 PBR이 약 0.5배에서 0.4배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5월달 글로벌 판매량도 상당히 크게 또 이제 성장을 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현재 신장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견주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저평가 구간에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가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22만 5천 원 수준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게 됐을 때 매수가가 딱 이제 다음 매물 구간에 걸쳐 있는 그러한 단가입니다. 길게 보게 되면 현대차의 이제 매물 구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22만 원대 구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뭐 24만 원대 구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매물 구간이 생겨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게 됐을 때 22만 원대 구간에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죠. 이 구간을 또 뚫어내려면 현대차가 굉장히 큰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혹은 어떤 이제 자동차 업계에 무언가 이제 뭐 정책적인 수혜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약 24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려보고요. 향후에 이제 22만 원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 단가에 도달을 하고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시장에서 자동차 쪽, 완성차 쪽에 대한 무언가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22만 원 구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22만 원 구간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재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만 원이면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까지 온다면은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현대차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요청이 정말 뜸해진 오늘 시장의 흐름이네요.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는 채팅창에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이 없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뭔가 시장이 이렇게 예. 오락가락하니까 고민조차도 좀 사치다. 맞아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각자의 계산기를 지금 열심히 두드리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종목도 그렇고 시장 얘기도. 그런데 예. 시장이 그래도 오늘 저점에서 좀 올라와서 그런지 그 두려움, 우려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랭킹쇼 주제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또.
그나저나 어디가 네. 1위일까 하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제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러브수기님이 저 왕관은 뭐냐고 자주 오시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또 저는 머리가 큰데 왕관이 안 어울려서 준호님께서는 사양하신다고 사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없으신 건지 모르겠고요. 아니 그리고 뭐 또 실제 큰지 예. 안 큰지 저희가 모르겠지만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왕관의 무게 견디질 못하겠네요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디어라. 자, 그럼 일단은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릴렉스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채팅창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죠? 엔캠 갑니다. 매수 가격이 124,000원입니다. 10% 엔캠은 현재 5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죠? 자, 과연 엔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문가님, 엔캠입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2차 전지의 업황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캐즘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캐즘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의 지금 업황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성능이 많이 끌어올려진 상황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모토가 최근에 전기차를 움직이는 집 같은 형태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 아니라 여러 이제 어떤 이 생활 공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뭐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우리 생활 양식에 따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동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기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양국에서 현재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서 기술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잡고서 발전을 좀 시켜 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양국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대해서 매력도가 현재 크게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캐즘 구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엔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적자폭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 적자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엔캠이 뭐 미국, 조지아, 그다음에 뭐 폴란드, 헝가리 등등 해가지고 전액 설비를 대폭 투자를 해놓고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오창이나 세종 공장을 현재 또 가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투자는 들어갔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캐즘 구간이 지나가고 수요가 올라가면서 많이 팔려야지 지금 벌려놓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벌려놓은 것들이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 구간에 이러한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회복이 가능할까? 약간 이제 이러한 이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계속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을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자금 조달을 했죠. 시비 그러니까 사채 조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금을 끌어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시비 물량들이 계속해서 주식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 악영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상환 시비 물량이 무려 3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비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환가액도 계속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언가 전기차 캐즘 구간이 확 전환이 되고 실적에 크게 끌어올려지기 전까지는 현재 이러한 그림을 단기간에 벗어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림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또 최근에 45,000원 구간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앤다운 시간에 뭐라고 2차전지를 언급을 드리냐면 현재 매물 구간이 계속해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추세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같은 그림의 반복입니다.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저가 이탈, 바닥 잡아주고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저가 이탈, 바닥 잡아주고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그림.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죠. 현재 시장에서 앞선 매물 구간을 이겨내 줄 만큼 2차 전지에 도저히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워낙에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손실분을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비중을 조금 크게 들어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 만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엔캠의 손실 잡힌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해칭하는 쪽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회복하는 쪽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결정을 지으셔야 되고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저가 이탈 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저가 추가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실분이 해칭이 됐을 때 엔캠이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캐중 구간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리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손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건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을 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손실이 어느 정도 해칭이 됐을 때 그 뒤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죠. 2차전지 엔캠까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길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빠르게 오늘 네. 랭킹 2개 공개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알아봅니다. 1,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 2위 동시에 공개합니다. 자, 1위는 어딘가요? 아, 스위스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스위스에서 만든 조사 결과가. 워낙에 이 항목이 많으니까 공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약간의 물음표가 뜨면서 점점점.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스위스가 1위고요. 네. 2위가 싱가포르였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하면서 좀 전년 대비 안 좋아졌다. 정치적인 상향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죠. 랭킹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